좋아요. 테라미티 모드를 어떻게 얻나요? 테라미티 모드는 많은 몹, 던전, 네더와 오버월드의 다양한 아이템을 여러 차원에 추가해서 게임 난이도를 높이는 모드예요. 알겠죠? 또한 우리에게 많은 탐험 요소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진행 과정이 매우 좋은 모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테라미티로 가면 돼요. 커스포지 내에서 테라미티를 검색하고 파일로 이동하세요. 보시다시피 1년 전에 출시되었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11개월 전이에요. 모드 로더 포지를 선택하면 1.2.1 버전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하세요. 이 파일에서 관계 탭으로 이동할 거예요. 알겠죠? 케일러스 API, 큐리어스 API, 게코립, 파출리도 다운로드 해야 해요. 알겠죠? 이 모든 것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 파일로 이동하세요. 알겠죠? 모드 로더 포지 모든 버전 유형 그리고 선택한 동일한 버전으로 이동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하나요? 윈도우스 플라를 누르고 F다타를 입력한 후 로밍 마인크래프트로 가서 모드 폴더에 저장하세요. 이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하고 새 폴더를 만들어 모드라고 이름 지으세요. 자, 이제 모드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아요. 테라미티 모드에서 구조물을 탐험하는 방법. 테라미티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탐험을 변화시켜 오버월드, 네더, 심지어 네더 천장에도 많은 구조물을 추가했어요. 작은, 중간, 거대한 구조물이 있고 일부는 포탑이 있어요. 오버월드에서는 예를 들어 보시다시피 법정, 이곳은 노움들의 법정이에요. 노움 왕이 사는 큰 던전이고 지하 구조물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많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찾기 정말 쉬워요. 봐요. 여기 하나 있네요. 요정의 지하 구조물인데 요정들이 있고 보시다시피 요정 가루를 주는데 이걸로 특별한 아이템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즉, 각 구조물은 분명히 용도가 있어요. 요정석도 있는데 꽤 예쁘죠? 근데 더 있어요. 여기 옆에 또 하나 있네요. 보이죠? 또 다른 구조물은 상자와 아주 좋은 전리품만 있는 곳이죠. 그게 바로 테라미티 모드의 방식이에요. 알겠죠? 이 모드는 구조물을 찾는 것이 흔한 탐험 모드인데 실제로 많은 구조물을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지상에서도 금방 구조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조물이 있잖아요. 알겠죠? 포르테처럼 여기서 우리는 약탈자 테마를 발견할 수 있어요. 봐요. 여기 바로 옆에 수상한 합계가 있는 또 다른 구조물이 있어요. 그 수상한 합계에는 생명력 흡수를 보장하는 고대 석가면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모드는 구조물 외에도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추가해요. 보시다시피 이끼로 된 집도 있어요. 알겠죠? 아니, 진흙이었네요. 그리고 다른 많은 구조물들도 있는데 모드 전체를 스포일러 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찾아보면 몇 개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 19개 정도의 구조물, 약 18개 정도 세어봤어요. 테라미티 가이드북을 추천해 드릴게요. 모드로 3개를 만들면 이 기본 가이드북을 받게 되는데 이 책이 핵심 참고 자료예요. 액세서리 서포트, 특수 아이템, 음악, 무기, 광물과 진행 시스템을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해줘요. 이 책은 모드의 단계와 목표를 표시하며 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레시피 설명은 자세하지 않지만 모드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보스와 싸우기 전에 꼭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보스에 대해 조금만 읽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유리해져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보스에게 바로 가게 될 테니까요. 와, 저 대성당 좀 보세요. 저 구조물들 좀 봐요. 저건 분명 보스들이고 세상에 정말 멋진 구조물이네요. 울트라 스나이퍼를 볼까? 아니, 보여주지 않네요. 슈퍼 스나이퍼군요. 자, 여기 가이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모드 시작할 때만 주고 없으면 나무 2개와 책 하나로 골판지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한. 아주 좋아요. 테라미티의 기본 갑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테라미티는 다양한 광석과 광물들을 정말 많이 추가합니다. 즉, 많은 새로운 광물들이 추가되죠. 먼저 예를 들어 루비 갑옷이 있습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커서를 올리면 방어구 세트 능력 화염 저항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능력은 X키로 활성화됩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이것이 사파이어 갑옷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파이어로 제작되며 모드 내에서 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X키를 누르면 30초 동안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방어구 세트 능력 쿨타임 1분 30초라고 표시됩니다. 또한 있는 것은 토파즈 갑옷인데 기본적으로 천천히 떨어지게 해줍니다. 오닉스 갑옷도 있는데 그 능력은 코러스 열매처럼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순간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거는 무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들은 테라미티 모드의 기본 광물을 상황별 생존 도구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지? 핵심은 위기 순간에 활성화하는 거야. 추락에서 살아남거나 용암을 건너거나 깊은 구조물을 탐험할 때. 물론 훨씬 더 많은 갑옷이 있어. 알겠지? 매우 흥미롭지만 대부분은 그냥 몹과 싸우거나 탐험하면서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제작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하지만 이 레베리움 갑옷은 이 주개와 안티프리즘이 필요한데 번개를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볼까? 저기 봐. 이 번개를 발사하고 와 생명력이 회복돼. 게다가 재생 효과도 주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이 멋진 입자들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말이야. 게다가 내가 활공도 할 수 있어. 세상에. 아주 좋아요. 테라미티로 공중에서 어떻게 날고 걷나요? 기본적으로 여러 테라미티 갑옷은 이동성을 재정의해 공중에서 걷거나 중력을 역전시키거나 충격파를 발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워든이 있는 깊은 동굴에서 발견되는 딤라이트 갑옷이요, 또는 광석에서 얻은 딤라이트 테이프로 만든 딤라이트 주개로도 제작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돼요. 빠른 피해를 주는 소닉붐을 발사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번개를 쏘고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번개가 나를 뒤로 밀어내죠. 쿨다운이 끝나면 어떻게 밀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잡아요. 펑!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어요. 또 비렌티움 사무라이 헬멧도 있는데 이 갑옷은 활성화하면 임시 잎사귀기를 만들어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길은 얼마나 가지? 비활성화할 때까지 무한해. 비활성화할 때까지 무한해. 맞아. 그래, 너야. 갑옷이 부서졌어. 알겠지? 게다가 마모가 안 되는 것 같아. 쭈그려서 내려갈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말한 대로 비렌티움 합금으로 만들어. 알겠지? 고철, 가이아나이트 등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대장장이 템플릿을 찾아야 해. 알겠지? 우리는 또 코스믹 라이트 갑옷도 있어. 이건 훨씬 더 특별한 갑옷이야. X 버튼을 누르면 중력이 바뀌는 거야. 알겠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지. 그래서 지금 엘리트라가 있다면 꽤 최고일 거야. 내 질문은 중력을 바꾸고 떨어지다가 다시 중력을 바꾸면 부딪혔을 때 체력이 깎일까? 안 깎여야 하지. 그렇지? 아니면 깎일까? 자, 지금 바로 바꿔볼게. 체력이 깎이네. 좋아. 하지만 착륙은 할 수 있어. 착륙은 가능해. 그래서 이걸로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엘리트라가 있다면 날아다닐 수도 있어. 알겠지? 그리고 엑소디움도 있어. 알겠지? 엑소디움 워락인데 장착하면 발밑에 보이지 않는 블록을 만들어. 알겠지? 저기 봐. 공중을 걸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있어. 알겠지? 자, 만약 지금 내가 봐봐. 여기 블록이 있어. 블록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 그리고 비활성화하고 떨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정말 멋진 기능이야. 사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갑옷들이 더 있어. 그렇지?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꿔주는 최대 방어구 같은 것들. 이것처럼 이건 장착하면 바로 엘리트라가 생겨. 알겠지? 레벨임 갑옷은 말 그대로 활공할 수 있게 해줘. 알겠어. 바로 이거야. 좋아. 이제 테라미티의 특수 갑옷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드 합금, 이리듐 등으로 만든 이 마법사 갑옷, 보이드 메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활성화하면 5초 동안 우리가 무형 상태가 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알겠죠? 쿨다운은 1분이고 치명타를 피하거나 혼잡한 지역에서 탈출하기에 완벽하며 실제 쿨다운은 약 50초입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전도성 갑옷이 있습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미 세상을 보는 방식이 처음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자, 스카우터를 사용해 봅시다. 알겠죠? 이것이 하는 일은 화면에 적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스카우터를 제공하고 능력 활성화 시 캐릭터의 모든 부정적 효과를 제거합니다. 모드를 찾아볼게요. 알겠죠? 저기 생명력이 표시되네요. 아래쪽에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드가 있다면 별로 유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태 이상이나 부정적인 효과들을 제거하는 기능은 꽤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헬스팩 모자가 있는데 이 갑옷의 특징은 용암에 빠져도 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던져도 사라지지 않고 회수할 수 있으며 능력을 활성화하면 약 30초 동안 적의 생명력을 흡수해 자신을 치유합니다. 이것도 꽤 멋진데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컨덕타이트는 이렇게 만들어요. 제이드를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녹시움도 있는데 이건 화염 저항을 주고 플레이어 주변에 데미지 영역을 만들어 근처 적들을 약화시켜요. 알겠죠? 쿨다운은 약 45초 정도이고 군중 제어용 도구예요. 마지막으로 레베리움 갑옷이 있어요. 여기 이 갑옷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공격하는 거대한 번개를 발사해요. 이건 정말 미친 거예요. 번개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몹을 겨냥하고 X를 누르면 엄청난 번개가 내리쳐요. 그리고 지금 아니 잠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안 되네요. 게다가 엘리트라도 있어서 정말 대단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 테라미티는 다양한 디자인의 대형 옴니검을 추가해. 알겠지? 이 검들은 일반 공격 중에 발동되는 패시브 능력이나 효과가 있어. 보다시피 이 검들은 모두 테라미티 모드의 것이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일부 검은 적을 밀어내고 다른 검은 화염파나 번개를 발사하는 파동을 만들어. 이 검들은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여기 몇 가지는 능력이 있는 것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휘두를 때 불덩이를 발사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검은 얼음 큐브를 발사해 이 검은 휘두를 때 사거리가 더 길고 방어구 관통 효과가 있어. 이건 기본적으로 벽을 통과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해줘. 알겠지? 정말 멋진 효과야, 솔직히. 히어로 소드가 있는데 체력이 가득 찼을 때 베드라까지 관통할 수 있는 마법 에너지파를 발사해. 사실 체력이 다 차지 않아서 체력이 가득 찼을 때 시도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거기 그걸로 여기 있네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동은 기반함까지 관통할 수 있고 사거리도 꽤 길어요. 모르겠네요. 무한하진 않아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 검은 기본적으로 번개를 발사해요. 알겠죠? 나에게 번개가 떨어지고 다음 휘두를 때는 방금 본 마그마 파동이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꽤 강력하네요. 검들은 시머리지, 아이스브랜드, 가이딩 문라이트, 크레센트 문블레이드, 히어로 소드, 임프리즌드 소드예요. 보다시피 이게 최종 검이에요. 알겠죠? 다른 모든 검으로 제작되며 다른 검들은 모드에서 탐험하고 추가된 기본 광물을 모아서 얻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요. 아주 좋아요. 테라미티스 모드에서는 다양한 지팡이가 추가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불덩이를 던지는 지팡이도 있고 번개를 소환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처럼요. 다른 것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한 투사체 같은 기능을 해요. 공격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근접전에 더 적합한 지팡이들도 있어요. 그린 크리스탈 스태프는 부서진 별자리 차원에서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리쉬 스태프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것이 하는 일은 이 지팡이는 기반함을 약화시켜 채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죠? 우클릭하면 디케이드 베드록이라고 뜨고 이제 채굴할 수 있어요. 디케이드 베드록으로 뭔가 제작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기반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반함으로 뭔가 더? 아니요. 즉 이 모드에서는 기반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깨뜨릴 수 있게 만들면 네더의 높이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더 높이 위에서는 모드의 특별한 구조물을 찾을 수 있어 흥미롭죠. 이 지팡이는 보스의 특별한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으며 네더 대성당으로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얻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라이팅 스태프는 울트라 스니퍼가 주고 슈퍼 스니퍼도 같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시련 수호자는 페리시 스태프를 줍니다. 스파이어 키와 함께 시련 스파이어라는 구조물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페리시 스태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테라미티에서 총기를 쏘는 방법은 테라미티는 맨손 전투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37가지 다양한 화기를 추가했어요. 알겠죠? 여기 다 있네요. 정말 잘했죠. 그렇죠? 게다가 각 무기마다 스킨까지 있어서 이건 정말 대단한 작업이에요. 봐봐, 플래닛 버스터 이거. 그럼 어떻게 작동할까요? 권총, 돌격소총, 기관단총, 산탄총, 대포, 로켓 발사기, 스나이퍼 등 카테고리로 나뉘어요. 각 무기마다 필요한 탄약 종류가 표시되어 있어요. 알겠죠? 커서를 올려보면 예를 들어 데모니움 쉘, 탄약, 없음, 배터리, 탄약이 필요 없는 이걸 볼까요? 플래닛 버스터. 물론 데미지를 볼 수는 없지만 이 닭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발사해요. 세상에. 많은 무기는 웅크리기와 우클릭 조합이나 R키를 눌러 재장전해요. 이론적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지만 일부는 독점 마법 부여도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제작 과정이 꽤나
꽤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어디선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탄약이 필요 없는 건 레일건과 플래닛 버스터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미안해요. 이런 무기가 워든 같은 몬스터에게 얼마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충전 시간이 긴 레일건은 생명력을 약 50 정도 깎았어요. 나쁘지 않네요. 플래닛 버스터는 어떨까요? 자, 와우. 더 많이 깎았네요. 그렇죠? 10을 깎았어요. 이 무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배터리와 로켓을 가져와 봅시다. 배터리가 뭐죠? 여기 있네요. 이건 이론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해요. 스니크, 우클릭, 대장전.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사실 많진 않지만 꽤 자주 쏠 수 있어.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로켓 런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폭발하지만 생명력을 많이 깎진 않아도 로켓 런처의 기능은 해요. 게다가 위에서 쏘고 심지어 점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잖아. 이런 실패하면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팡팡 네 할 수 있어요. 와, 이 로켓 런처로 멋진 일을 할 수 있네요. 최대 사거리를 보자.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거야. 알지? 팡. 지금은 아직 할 수 있어. 자, 이제 됐어요. 알겠죠? 좋아. 부적은 어떻게 설정할까? 모드에서 가장 심오한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부적이야. 그리고 언급된 바로는 꽤 부적이 있다고 해. 알겠지? 반지와 모든 종류의 랜덤 유물을 포함한 숫자인 것 같아. 부적은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있어서 패시브나 액티브 효과를 줄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깃털 같은 거 알겠지? 여기 금박 깃털이 있는데 이걸로 피해량이 50% 줄거나 아예 면역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어. 우리의 면역력. 별거 아니야. 그냥 몇 가지 아이템을 섞으면 되고 이건 깃털과 금괴로 쉽게 얻을 수 있어. 부적은 여기 참스 슬롯에 장착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아. 내가 charm을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부적이 아닌 것도 있어. 응? 부활의 죽음은 2개의 하트로 부활할 확률이 30%이고 행운 레벨마다 10%씩 증가합니다. 안티매터, 피스메이커, 반물질, 죽으면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세상에. 가중된 주사위 6초 동안 행운 10을 보장합니다. 쿨다운 66초. 생명력 6을 회복합니다. 받는 폭발 피해 50% 감소. 활성화 능력. 격렬한 폭발. 그래, 한번 보자. X키로도 능력이 똑같이 활성화되어 아니요, B나 C로 활성화됩니다. 이 중 하나겠죠? 어떤 키인지 모르겠네요. C인지 B인지 모르겠어요. 자, V키 안 나타나네요. H키 한번 볼게요. 능력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H키였네요. 와, 정말 대단한 폭발이군요. 에펙트 클리어. 봐봐. 자, 이거. 오, 좋아. 자, 방산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방산으로 갑시다. 그리고 얼마나 더 강한 재료라도 똑같이 폭발하나요? 네, 그럼 순식간에 집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효과를 가진 부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몇 개만 소개했지만 훨씬 더 많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좋아요. 노움의 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테라미티의 첫 번째 보스는 노움의 왕, 고브라고도 불리며 노움의 법정이라는 구조물에 있어요. 바로 여기 이거예요. 소환하려면 노움 모자를 얻어야 해요. 알겠어요. 이것들 중 하나겠죠. 일반 노움을 처치해서 얻은 다음 황금 동상에 모제 우클릭하면 됩니다. 자, 저기 있네요. 그렇죠? 우클릭했더니 여기 있어요. 저기 스폰됐어요. 좋아요. 무한하네요. 이것도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모자를 장착하고 있네요.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마 한번 사용한 후에 아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소환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체력 4대 50, 방어력 2를 가지고 있고 모드북에서는 이 보스를 가장 쉽다고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피해를 주고 소환하는 부하들과 함께 테라미티 갑옷을 입어도 매우 빠르게 죽일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데도요. 그를 죽이면 전리품을 드롭해요. 우리가 이길 거지만 강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활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효과가 있네요. 알죠? 활이 체력을 깎는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은 갑옷을 입어야겠죠. 이걸 상대할 때는 최소한 네더라이트 갑옷을 입고 맞서세요. 알겠죠? 아니면 더 좋은 걸로요.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공격 패턴이 있는지 볼까요? 그래, 맞아. 방금 내 위에 뛰어올랐어. 방금 내 위에 뛰어들어서 내 체력을 거의 다 깎아버렸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됐네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 보스는 훨씬 더 어려워요. 일단 한번 잡아서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보고 그 다음에 PVP를 살펴볼게요. 드롭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볼까요? 드롭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빈테리움 업그레이드와 많은 전리품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노움 왕의 벨트, 알죠?
대시 능력을 주고 토파즈도 없어요. 그리고 악보도요. 중요한 건 빈테리움 업그레이드인데 이걸로 빈테리움 갑옷을 얻을 수 있어요. 계속 테스트해서 터지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숨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으면 그가 접근 못할 텐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은 공격할 수 있나? 와, 정말 공격하네. 좋아, 이제 내가 더 높은 지점에 있어. 바로 여기. 이제 그가 계속 나를 공격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이 활은 작동하지 않네? 좋아, 이제 저기 있어. 이제 그가 돌진 점프를 할 거야. 그래, 거기서는 그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응?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 그냥 스스로를 태워버렸어. 이건 정말 놀라워서. 좋아, 아주 높은 지점에 서고 파워 가부가 있으면 끝이야. 파워 가부가 있으면 녹여버리고 근접 전투는 의미가 없어. 이미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봤잖아. 점프하지 않고 있어. 구조물 안에 있는 거야. 응? 그냥 여기 와서 판을 하나 깨면 돼. 알았지? 이 끝부분 중 하나. 보다시피 몇 개가 있고 바닥이 있어. 지금 보여줄게. 이 구역이 있으니까 그는 밖을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덮어서 점프 못하게 하면 더 좋을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이렇게 작동하니까 여기에 블록을 놓고 이 각도에서 공격하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모든 걸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이건 이미 모드 제작자가 영상을 보면서 뭐지? 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알겠죠? 자원이 많지 않은데도 이 보스를 꼭 물리치고 싶다면 저기에 구멍을 만들면 돼요. 알겠죠? 보스를 소환하고 엔더펄을 던져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화살이 있는 활이요. 좋아, 트라이얼 가디언을 어떻게 이길까? 트라이얼 가디언은 테라니티 모드의 고급 보스로 보통 수중 지역에 위치한 거대한 던전과 연관되어 있어. 바로 이 구조물이야. 이 구조물은 여러 층과 문이 있고 정말 많은 전리품이 있어. 그리고 이 모든 스포너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농장은 말할 것도 없지. 알겠지? 보다시피 여기 이 뾰족한 열쇠 구멍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보스와 싸우는 곳일 거야. 게다가 꽤 많은 지혜의 퍼즐도 있어. 예를 들어 이건 말이야. 알겠지? 그래, 가시에는 가면 안 돼. 이건 가시가 있는 미로 같은 곳이고 다음 층에는 엄청 좋은 전리품이 든 상자가 있어. 던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해 보이긴 해.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기본적으로 건물 전체에서 열쇠를 모으게 될 거야. 자, 보여줄게. 이게 스파이키인 것 같은데 알겠지? 이론상 이 열쇠들은 구조물 전체에 걸쳐 하나씩 열어가야 하는 거야. 봐, 여기 맨 위층에는 진짜 좋은 전리품이 있어. 응? 봐, 이건 금 블록이야. 루모니움 블록, 루비 블록, 다이아몬드 블록도 있고 그냥 공짜로 있어. 여기에 진짜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지. 알겠지? 봐, 여기 스파이키가 있어. 알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우클릭하고 던전을 통과하면서 잠금이 풀리는 거야. 아래쪽도 똑같아. 알겠지? 맨 아래층에는 스파이키로 작은 문을 열면 해제되는 보스가 있어. 여기 마지막 스파이키로 가디언 자물쇠를 풀고 이렇게 시험 가디언을 해제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이 강이 생명을 앗아가는지 한번 보자. 생명을 빼앗는지 생명을 빼앗는지. 보스가 내 생명을 앗아갔는지 물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물이네. 물이야 세상에 생명을 앗아가지만 계속 가보자. 그리고 만약 그래서 조금 볼게. 와, 아무것도 못 볼 거야. 여기서 떨어지면 구멍 사이로 떨어지면 죽는 거지. 맞지? 그는 뭘 하는 거지? 그가 날 때리는데 난 네더라이트 갑옷을 입고 있어. 알지? 네더라이트 갑옷 입고 있는데 두 방에 잠들어 버려. 게다가 사라져. 게다가 없어져. 세상에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치? 네더라이트 갑옷 입고는 여기 올 수 없다는 걸 이해하겠어. 이해가 되네. 그래, 어쨌든 화살이 그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 아니네. 내가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여기서 그가 날 때릴 때 맞지 않게. 아니, 사실 방금 두 방에 날 죽여버렸어. 아주 좋아. 그리고 이걸 할 때마다 사라져 버려. 자, 분명히 보자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아이템이 꽤 강력해야 한다는 게 확실해. 원거리 공격의 면역이고 총이나 먼 거리 공격으로는 죽일 수 없어. 보다시피 이 붉은 용암은 매우 위험해. 전투 시작 전에 용암을 덮는 걸 추천해. 알겠지? 처음부터 보스가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고 용암이 우리를 매우 빠르게 죽이니까 이 보스를 물리치면 베드락 지팡이를 얻을 수 있어. 알겠지? 문제는 그 녀석이 800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솔직히 그 공격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여기서 날 공격할 수 있어? 거기서 날 공격할 수 있어? 아니, 알겠어. 아니면 잠깐만. 투사체를 던지고 투사체도 던지고 점프도 하네. 점프도 하고 다 하잖아. 알지? 어디 보자. 여기서는 난 공격할 수 있어. 그가 날 공격할 수 있어. 좋아, 마음에 들어. 좋아, 그럼 기둥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기둥보다는 전체 구조물을 만드는 게 좋겠어. 이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블록이야. 저렇게 기둥 전체를 만들어. 알겠지? 구조물 같은 거지. 그게 널 밀면 우리를 던져버리고 싸움을 즐기는 거야. 알겠지?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 당연히 가끔 공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해. 이런 투사체를 던질 테니까. 알겠지? 투사체를 맞추면 우리도 맞고 점프가 표시되면 더 심각해. 알겠지? 하지만 그건 할 수 있어. 요령을 익히고 많이 테스트해야 해. 그러니까 행운을 빌게. 좋아, 어떻게 슈퍼 스니퍼를 이길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슈퍼 스니퍼는 테라미티 모드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 중 하나야. 스니퍼에게 번개를 떨어뜨려 소환하면 끝이야. 그리고 싸움의 시작은 알겠지? 바로 이거야. 자, 펀치 한 방. 이론적으로는 드래곤볼 참조인데 사실 제대로 볼 수 없었어. 중요한 건 패배하면 보스가 사라질 거야. 알겠지? 내가 스폰 해볼게. 그냥 드래곤볼을 잘 몰라서 그 참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다시피 난 풀블랙이고 팀이 한 방에 당했어. 알겠지? 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보자. 천천히 움직이네. 시작을 보자. 아, 순간 이동하네. 이 참조는 별거 아니고 저기 있네. 계속 텔레포트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릴 쉽게 놔두지 않을 거야. 거의 한 방에 우릴 쓰러뜨려. 우리가 그의 체력을 줄이면 알겠지? 다른 단계로 변신할 거야. 알겠지? 슈퍼 스니퍼는 이미 충분히 강하지만 우리가 체력을 깎으면 전설적인 형태로 변할 거야. 알겠지? 더 빠르고 더 강한 공격력을 얻게 되는 거지. 알겠지? 충분히 강하지 않았는지 더 강해졌네. 이 녀석이 거의 죽어가는데 체력을 얼마나 더 깎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눈에 보이지 않거나 체력을 완전히 깎아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네. 모르겠다. 한번 보자. 이런 진짜로 변신하네. 네가 0까지 깎아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봐봐 대단하네.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 슈퍼 스니퍼. 그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알겠지? 솔직히 이 보스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간 이동하고 한 방에 쓰러뜨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알겠지? 체력을 깎았고 이제 정말 쓰러뜨린 거지. 맞지? 자, 이제 정말 끝났네. 아, 그리고 스니퍼도 돌려주네. 멋지다. 여러 워든들이 함께 이걸 물리치기 어려워서 멀티플레이에서 부적, 토템, 보이드 갑옷 같은 것들을 착용하고 맞서는 게 좋아요. 울트라 스니퍼는 벨트 같은 아이템을 포함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둥을 만드는 거. 어떻게 될지 보자. 걔가 나를 때릴 수 있을까? 걔가 순간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내 블록 안으로는 이동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이디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레이저를 쏘네. 좀 화가 난 것 같아. 이해해요. 생명력 500인데 이렇게 당하면 정말 굴욕적일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하니까 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런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만약 걔가 네가 있는 자리로 순간 이동하면 그 기둥에서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해. 알겠지? 즉 여러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순간 이동하면 빨리 움직여서 다른 기둥으로 가. 알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행운을 빌게. 알겠지? 너희들은 날 필요로 할 거야. 조하, 멀린 서키, 곤달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알아보자. 테라미티의 마지막 구간은 네더의 지붕 위에 있는 대성당에서 진행돼. 여기 이곳이야. 전투에 접근해서 이 아이템을 얻어야 해. 이것인데 오컬트 패브릭이야. 기본적으로 루프에 있고 보스를 소환하는데 사용해. 자, 여기 접근 방법이랑 다 있네. 중앙 부분, 여기 재물 받침대에 우클릭하면 세 보스가 동시에 나타날지 모르겠네. 맞아, 세 보스가 동시에 나타났어. 하나는 저기, 또 하나는 저기 있고. 곤달프는 어디지? 잠깐 내 캐릭터에게 힘을 14만 정도 줄게. 힘 무한대 255. 그래, 이제 잘 시간이야. 네, 선생님, 조금 보자. 아, 여러 단계가 있네. 아니, 목숨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좋아, 두 보스를 물리치면. 좋아, 여기 있어. 두 보스를 물리쳤어. 저기 간달프가 실제로 등장했어. 알겠지? 드론만 보고 싶었는데 이 모든 걸 보여주네요. 한번 볼게요. 포춘스 페이버, 이리듐 청크, 스웨그 글라스를 줍니다. 아주 좋아요. 드롭이 없네. 아, 금메달이 있네요. 오컬트 직물이 많네요. 자학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몬스터들은 강해요?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따라 다르죠. 한 방에 널 쓰러뜨리는 몬스터 강해 보이지 않나요? 볼까요? 아, 잠깐만. 게다가 알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용암이 가득해요. 이 용암은 생명력을 많이 깎아요. 알죠? 넘어지면 그냥 녹아버려요. 자, 먼저 멀린부터 볼게요. 이 보스는 번개, 순간이동, 플레이어와 위치 교환에 집중하고 하수인을 소환하며 서로 치유합니다. 체력이 많아서 단타보다 DPS가 높은 무기를 추천해요. 그리고 붉은 용암 지역과 기타 요소들도 생성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모두 전체에서 했던 것처럼 화살을 쏘면 어떨까요?
피터팬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체력을 회복하는데 적게 회복하는 것도 아니네요. 세상에 제가 깎아놓은 모든 체력을 다시 회복해버렸어요. 투사체를 던졌는데 빗나갔네요. 자, 여기서 보스전이 시작되는군요. 맞죠? 여기서 보스전을 찾았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네네네, 세상에. 한 방에 끝내고 잠들게 됐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드에 있는 총기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모드 자체가 이 둘을 물리치기 위해 추가한 무기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둘이 죽으면 간달프가 등장합니다. 간달프는 다행히 체력이 1000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의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체력 1000 풀 다이아몬드. 뒤에 스나이퍼와 샷건이 있어요. 확실히 평화로운 타입처럼 보이네요. 알겠죠? 다른 사람들이 한 방에 널 쓰러뜨렸다면 이 녀석은 가까이만 와도 널 쓰러뜨릴 거야. 봤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바로 잠들게 해. 알겠지? 우리 모두 봤잖아. 뭐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 이번 싸움에 행운을 빌게. 솔직히 여기선 더 이상 꾀가 생각나지 않아. 활보다는 무기로 멀리서 공격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리고 이 블록이 있는데 이게 깨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깨질 수 있는 것 같지? 알았어. 먼저 전체 구역을 정리해봐. 알겠지? 말했듯이 멀리서 공격할 수 있어. 멀리서 공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거야. 알겠지? 미리 말해둘게. 와, 대단한 샷이네. 그렇지? 한 방에 널 죽이네.